이 이야기 꼭 너만 알고 있어. 알겠지? 순노르TV. 1991년 7월 19일 일어난 이 기이한 사건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버너디노 카운티의 샌 고르고니오 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12살이던 자레드 네그레트는 538번 부대 보이스카우트 대원으로서 여름 정기활동 중 하나인 하이킹 배낭여행을 인생 처음으로 떠나게 되었다 하는데요. 이것은 네그레트가 보이스카우트 대원으로서 늘 동경해오던 활동 중 하나였기 때문에 출발 오래전부터 많이 설레했다 합니다. 구성원은 30세 근처 지도자 1명과 또래 대원 5명 총 6명으로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향한 샌 고르고니오 산은 캘리포니아주 남부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정상의 높이는 3,505m, 백두산보다 높은 산이었다 합니다. 이들의 산행 일정은 첫날 정상 부근까지 하루 종일 산행을 한 뒤 부근에 위치한 캠핑 지역에서 야영을 하고 다음날 아침부터 다시 등반해 정상에 도착한 뒤 내려오는 10대 초반 아이들이 소화하기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일정이었다 합니다. 이때 다른 친구들보다 덩치가 크고 평소 운동량이 부족한 상태였던 네그레트는 산행 내내 체력이 빠르게 소진되며 힘들어했고 거기다 또 산을 처음 오르는 것이어서 둘째 날 정상으로 가는 산행길에서는 가파른 호흡을 내뱉으며 부대원들과 속도를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많이 힘들어했다 합니다. 그러자 보이스카우트 리더는 네그레트의 등반 속도 때문에 제 시간에 정상에 도착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위험한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따라오지 못하는 네그레트를 그대로 혼자 두고 나머지 부대원들만 데리고 정상에 오른 뒤 내려오면서 네그레트를 챙겨 데려가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리더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네그레트는 분대원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고 마음이 조급해진 네그레트는 서둘러 분대원들을 따라가려 했지만 도저히 안되겠다라 생각한 건지 지정된 길을 무시하고 혼자서 지름길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합니다. 아마도 지나오면서 봤던 임시 캠프에 들어가 잠시 휴식을 취하려 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목격한 다른 하이커들이 네그레트에게 위험하게 지름길로 가지 말고 정상적인 길로 안전하게 내려가라고 경고했고 등반을 하며 앞서가던 리더에게도 아이가 뒤에 혼자 있다라고 알려주었지만 리더는 돌아가면서 아이를 데려갈 예정이다라 말하곤 계속 정상을 향해 나아갔다 합니다. 그렇게 리더와 분대원들은 오후 6시가 가까워질 때쯤 무사히 정상에 도착했고 경이로운 풍경을 보며 잠시 담소를 나눈 뒤 바로 하산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리더의 예상과는 다르게 올라오고 있거나 트랙에서 쉬고 있을 거라 생각한 네그레트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합니다. 젊은 리더는 그제야 본능적으로 무언가 불길한 일이 일어났다라 판단했고 우선 본대원들을 근처 인근 캠프로 데려가 다른 책임자에게 인계한 뒤 다시 밖으로 나가 1시간 이상 혼자 네그레트를 찾아 나섰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네그레트의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았고 해도 이젠 완전히 져버리자 리더는 달빛에 의지한 채 야간 산행으로 아랫마을로 내려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1991년 7월 20일 지금쯤이면 산에서 내려와 부모님에게 하이킹을 하며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해주고 있었어야 할 네그레트를 찾기 위해 경찰 400명과 수대의 헬기 그리고 경찰견들이 샌 고르고니오 산으로 향합니다. 수색은 전문적이었고 또 광범위했지만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어디에서도 네그레트의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실종 9일째 정상 500m 아래 지점인 비비안 크릭 트레일 바로 옆 급경사 지역에서 네그레트가 출발 당시 집에서 챙겨갔던 물건들이 발견됩니다. 발견된 것은 일회용 카메라, 육포 포장지, 사탕 껍질 등으로 가방에 담긴 것이 아닌 개별로 우거진 수풀 속에서 발견되었다 하는데요. 경찰은 이 지역을 중심적으로 다시 한번 수색을 진행했지만 이 이상 네그레트의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우선 카메라에 무언가가 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생각해 즉시 사진을 인화했는데 일회용 카메라에선 총 12장의 사진이 남겨져 있었다 하는데요. 대부분은 상정상 방향을 바라보는 사진이나 비탈길, 하늘 등 하이킹을 하며 찍은 자연사진이 대부분이었지만 마지막 12번째 사진 한 장은 어른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죠. 12번째 사진은 네그레트가 자신의 얼굴을 플래시를 터뜨려 직접 찍은 사진이었는데 주변 상황으로 보아 이미 어두워진 시점에서 찍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진의 얼굴 위에 이렇다 할 결정적인 증거는 남아있지 않았기에 경찰은 이 지역을 조금 더 꼼꼼히 찾아보는 것 말곤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 추가적으로 발견된 것은 정말 하나도 없었고 결국 1991년 8월 3일 사건이 발생한 지 15일 만에 경찰은 이 사건을 종결 처리합니다. 그 이유는 샌 고르고니오 산은 밤이 되면 높은 고도 때문에 체감온도가 여름이어도 영하에 가까워질 정도로 추워지는데 이런 환경에서 12살 소년이 2주 동안 생존해 있을 확률은 0%에 가깝다는 이유에서였죠.
하지만 네그레트의 가족들은 수색이 종결된 이후에도 민간 수색팀과 함께 직접 나서 수개월간 고르고니오 산을 방문하며 아들의 흔적이라도 찾으려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무심하게도 옷 조각 하나조차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네그레트의 가족들은 1990년대 후반 보험과 법적 절차를 위해 법원에 사망 추정 신고를 했고, 이에 캘리포니아 주 법원은 가족들에게 사망 간주 판결을 내주었다 하는데요. 하지만 시신이 발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는 행정상 절차일 뿐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다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보이스카웃 리더 데니스 나이트는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는 보이스카웃 리더로서 책임있는 행동을 하지 못했고 잘못된 판단으로 네그레트가 실종되었다 믿는 여론이 대부분이었으니 분명 그는 큰 처벌을 받을 거라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형사 혐의 없음으로 무려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이유인즉슨 사건의 고의적인 유기나 과실치사에 해당할 만한 명백한 증거도 정황도 없다는 이유에서였죠. 그리고 혼자 산에 다시 오르며 적극적으로 그를 찾으려 했다는 점, 위험한 야간 산행을 하면서까지 내려와 신속하게 신고를 했다는 점 또한 무죄의 이유로 인정되었다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리스크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그가 유일하게 처벌받은 것은 보이스카우트 내부에서 지도자 자격을 박탈당한 것이 유일했다고 합니다. 데니스 나이트는 이 이후 모든 공적 활동을 그만두었으며 소문에 의하면 로스앤젤레스에서 멀리 이사를 간 뒤 자취를 감추었다 하는데요. 이에 네티즌들은 보이스카우트의 본래 목적은 청소년들에게 자연을 안전하게 즐기고 필요한 경우 생존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하이킹을 담당했던 지도자는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어야 한다. 대원의 기본적인 규칙은 2인조이다. 이것은 어떤 스카우트도 혼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뜻이다. 지도자는 어떤 아이도 절대 뒤에 남겨서는 안 됐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비극적이고 범죄에 가깝다. 지도자의 상식 부족과 학생의 안전을 무시하는 것에 다시 한번 놀랐다. 하이킹에서 4명 이상 모이면 항상 가장 느린 사람이 속도를 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관례이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등 거의 모두 판결과 리더의 행동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합니다. 한편 네그레트의 행방에 대해서도 각종 추측들이 쏟아졌는데 그중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것은 네그레트가 코스를 이탈해 지름길로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 길을 잃었고 숲을 헤매다가 곰을 만나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을 것이다라는 가설이었는데요. 실제로 샌 고르고니오 산에는 흑곰의 서식지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네그레트가 남긴 마지막 사진을 보면 그의 뒤로 무언가 수상한 형체가 보이는데 그것이 곰의 형상과 유사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숲을 헤매던 네그레트가 수상한 인기척을 느꼈고 그것을 비추어 보려고 플래시를 터뜨렸다가 마지막 사진이 찍히게 된 것이란 거죠. 하지만 그런 습격이 있었다면 반드시 흔적이 남아있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사건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것은 발견된 카메라, 간식 포장지와 같은 물건들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이에 일각에선 누군가 네그레트를 납치한 것이 아닐까라 추측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실종 추정 시각은 오후 6시와 7시 사이. 아직 해는 분명 떠 있었던 상황에서 네그레트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